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한민국 보수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한민국 보수에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의 지도자 후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꼽아볼까요?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시장, 유승민 등 또 많습니다. 지금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 여기에 한 사람 더 보태라면 저는 윤희숙 여의도 연구소장을 꼽겠습니다. 저는 이 윤희숙 여의도 연구소장을 대한민국의 강력한 여자 대통령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본인 경제학자입니다. 국가 운영의 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술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윤희숙 씨는 경제 전문가라는 전문성 위에 가치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뼛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쉽게 떼어서 던질 수 있는 욕심으로부터 해방된 윤희숙입니다. 보통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욕심의 노예가 되지만 윤희숙 씨는 욕심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민족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윤희숙 씨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유일한 여성 대통령이 아닌가, 여성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여성입니다. 멋있는 여성입니다. 윤희숙 씨 그동안 배지를 떼어버리고 외곽으로 돌았습니다만 윤희숙 씨의 가치를 알아보고 윤희숙 씨를 여의도 연구소장에 앉혔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는 국민의힘의 머리, 헤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정책, 여론조사 등등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심장이자 두뇌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윤희숙 씨가 가서 앉아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통령 선거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각 정당에서 지금 정강정책 연설자로 TV에서 이미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고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 후보를 내보내겠다.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첫 번째 연설자로 바로 윤희숙 씨가 나선 것입니다. 윤희숙 씨 가장 전문적인 내용을 가장 쉬운 언어로, 생활 언어로 표현하는데 1등입니다. 1등. 친절한 연설자입니다. 국민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토론하고 쏙쏙 들어오게 연설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대중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윤희숙 소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25일 날 KBS 1TV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제1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윤희숙 씨 지난 4년간 정치가 나빠졌다. 지난 4년간 윤석열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비판하는 것도 없어졌다. 국민의힘 정치, 행태, 머리 들지 못할 정도로 잘못했다. 자기 성찰한 겁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이러한 연설, 뭐든지 변명으로 일삼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연설로 일삼는 이런 거에 우리의 잘못 컸다. 윤석열 대통령 심기를 살피면서 당 대표를 2명이나 끌어내리는 이런 잘못된 정치를 했다. 즉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린 것을 스스로 우리 국민의힘 정치가 잘못됐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당대표 경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까지 수십 명이 날렸다.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잘못된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그동안 고개 숙이고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윤희숙 연구소장이 대국민 정강연설자로 나와서 자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민의힘의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권력에 줄 서서 간신짓하는 의원들 때문에 계엄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국민의힘은 지금 처참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의힘 깊이 이미 뉘우치고 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의 공식 당 입장을 낸 것입니다. 전 당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도부에서는 당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 삼각형 정도를 쳐놓고 있습니다만, 제1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온 윤희숙이를 당에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권성동 의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굴한 짓이죠. 또한 당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계엄을 하면서 당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느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용산 엄청난 잘못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이 판결된 후 사저로 돌아간 윤석열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다. 무엇을 이겼는지 나는 모르겠다. 무엇이 이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뿐이다. 또한 이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이 얘기 해봤자 하나만 한 얘기고, 개헌에 임기 3년 동안 개헌에 집중하고 물러나겠다는 개헌을 약속해라. 이것은 한동훈 후보의 주요 공약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한 사람은 또 비명 행사했고, 그 다음에 2명의 자녀가 구속됐고, 대통령 자녀입니다. 즉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자녀입니다. 대통령이 3명이 탄핵을 당했다. 또 대통령 2명은 파면을 당하는, 이렇게 대통령의 불행한 일이 연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길은 개헌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이 개헌이 매번 밀리는데 이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은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공약에서 끝이지 말고 정말 저는 공증이라도 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나는 감옥에 가겠다든지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는 공정 증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증은 그냥 법적 자료에 지나지 않지만, 공정을 해놓은 것은 바로 집달관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는 앞으로 3년 동안 개헌을 하고 나는 3년만 대통령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을 국민의힘으로, 국민과 계약서를 써서
공정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공정입니다. 공증이 아닙니다. 공정이라도 받아서 바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을 탄핵 심판하지 않고 바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겠다라는 이런 국민과의 계약서라도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